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감하고요. 두 번째, 송 변호사님, 오늘 네. 그 명태균 씨가 감독님은 그 명태균이 오늘 페이스북 올린 그 글 좀 쭉 띄워주시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슨 하루가 얘기를- 멀다 하고 끊임없이 음. SNS에 뭘 올려요. 네. 지금 오늘도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중에 서울시장은 이제 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네. 성비위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네. 간의 후보 단일화하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 단일화하는 과정을 이제 쭉 그 소개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이제 저 단일화 과정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는 SNS를 올렸는데 뭐 저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그 과장된 부분도 많고. 그 오늘 부분은 이제 3월 4일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끝나서 오선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그 전 여론조사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더 많았는데 오선 후보가 뭐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저기서부터 그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 후보였죠. 그러니까 둘 다 야당이었어요. 둘 다 야당. 그런데 3월 4일 다음 날엔 3월 5일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더니 자신에게 두 개의 미션을 줬다.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 안철수를 꼭 이겨달라. 그래서 자기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며칠 동안 국민의힘 중진들에게 시달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 안철수만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판을 짰다. 그런 거고요. 다음 장 보면. 그래서 자기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렸다. 1. 오 시장과 안 대표를 3월 7일 일요일까지 접촉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오 시장이 10년 만에 등판하는 거라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저런 주문을 했다. 2. 협상팀에 사업가 출신이고 안정감과 냉철함을 갖춘 성일전 의원을 추천해달라. 3. 협상 조건에 유선 20%, 유선 전에 20%, 무선 80% 제시해라. 유선 20%는 시간 끌기 위한 미끼용이었다. 왜 이런 조건을 부탁했느냐 하면은 후보 등록일 3월 19일 이후 단일화를 하면은 국힘 후보인 오세훈이 안철수를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을 질질 끌고 가기 위해서 안철수 쪽에서 잘 안 받을 것 같던 유선 전화 20%를 섞자는 걸 내걸어갖고 저걸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후보 등록이 각각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와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근데 마지막 타결할 때는 유선 전화 20% 저거를 빼버렸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100%로 양보를 했는데 그 대신 타이밍은 자기들이 골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타이밍은. 근데 당시에 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당세가 현저하게 비교가 안 되니까요. 당시에 103석 대 3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국회의석수가. 당세가 워낙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뭐 정가에서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것을 저는 명태균 씨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본인의 블러핑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기에서 뭐 거명된 분들이 뭐 몇 분 계시잖아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뭐 네. 몇 분 계신데 아마 그 거론된 분들도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고 각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다 공평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과 3범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기 전과, 변호사법 위반,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2번이나 전과가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무슨 당시에 후보 단일화의 설계자였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저기에 거명된 분들의 말씀도 한번 다 들어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걸 하고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뭐 뭔가 이제 저기에 대한 뭐 반응을 안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 그 지나간 얘기지만
그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엊그제 보면은 나경원 의원도 이제 이준석 의원이 2021년 네. 6월에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저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 관련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 이게 역사가 있는 게 특정한 여론조사가 어떤 시점에 나와서 그 특정한 정치인 후보에 대한 돌풍이 부는 그 진원지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초 사례가 2002년 3월입니다. 그게 2002년 3월에 3월 16일에 그 새천년 민주당의 광주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16개, 당시 세종시가 있기 전이니까 16개예요. 16개 시도를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에 대통령 후보 전국 순회 경선을 합니다. 미국을 모방해서 그걸 했는데 세 번째 경선 지역인 광주에서 PK 출신인 노무현 후보가 1등을 하고 그걸 뭐 이제 위대한 광주의 선택 이러면서 치켜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기선을 잡아가지고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데 이 2002년 3월 16일에 있었던 광주 경선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민주당의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은 원래 이인재 대세론이었어요. 예. 이인재 후보가 줄곧 이제 우세한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2002년 3월 13일에 문화일보와 그 SBS가 TNS,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보도가 됩니다. 그 조사에서 노무현 후보도 이회창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한바탕 정가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때 지금도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인재 후보 캠프에서는 이 조사가 막 조작이라고 항의를 하면서 그 굉장히 강경하게 반발했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그 이인재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뭐 그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노사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광주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죠. 노무현도 이인재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3월 16일에 노무현도 이회창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2002년 3월 16일에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2002년에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리서치하고 그다음 월드 리서치 두 군데 회사에 여론조사를 맡겨가지고 했는데 한 곳은 그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우리 최소로 설정한 기준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를 하고 리서치 거를 받아들여서 1대 0으로 노무현 후보가 이겨서 이제 단일화가 되죠. 그렇게 2002년 대선의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우리 정치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발생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관한 폐단이라면 폐단인데 그런 폐단들은 다 2002년에 사실은 그 그렇죠.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론 저는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 기술자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네.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해 볼 지점들이 예. 분명히 있다라는 예. 말씀을 이게 드립니다. 두 가지 저는 이제 명태균 이제 이 스캔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당사자들 지금 저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저런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빨리 팩트 체크를 해갖고 명태균 씨 주장 중에 허황된 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봐도 뭐 본인이 뭐 전체를 다 주물럭 그냥 자기 손 안에 뭐 손오공 손바닥인 것처럼 말이죠. 뭐 이런 좀 허장성세도 아주 강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거를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반박할 거 반박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뭐 거래가 있었다.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이지 그런 정치 거강꾼 협작꾼하고 협작꾼의 그 능력과 힘을 빌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명태균 씨랑 홍준표 시장이 진실 공방을 했죠. 근데 홍준표 시장 오늘 페이스북 올린 거 하나 띄워보 주세요. 근데 그 저기 뭐죠? 홍준표 시장이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주 저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그 글을 내렸잖아요. 한 네, 시간도 안 돼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나 보네 했는데 오늘 또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보니까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립니까? 조속기 수사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세요.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명태균이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엄정 처리를 해라 그랬는데 근데 홍 시장이 이틀 전인가요? 본인 페이스북에서 명태균을 향해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 천방지축 헛소리하는 명태균을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다. 예. 그래도 잘 걸렸다. 그렇게 올리셨다가 너가 또 한 시간 만에 예. 지웠잖아요. 근데 저거 또 왜 올렸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씨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론하면서 뭔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좀 들으면은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론되신 분들 일단 전부 다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예. 예. 왜냐면은 잘못 설명을 해서 또 명태균 씨한테 꼬투리가 잡히면 이게 자꾸 말이 꼬리를 물고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가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을 다 쥐락펴락 한 것처럼 이제 허장성세, 허풍을 네. 떨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흔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정말로 명태균 씨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부터가 명태균 씨 만난 적도 없고 난 그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반박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모른다고 했다가 네. 반박당한 분들도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런 방구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명태균 씨 문제에 관해서 정말 떳떳하고 한 점 거짓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태를 저희는 그 구태 정치와 단호하게 단절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당원 명부 57만 명? 그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한테 건네주면서 조사를 의뢰한 곳이 윤석열 캠프냐 아니면 다른 캠프냐 하는데 근데 홍 시장은 이제 어떤 진실 공방이 붙었죠? 그게 명태균 씨는 홍준표 시장과 뭐 미래한국연구소 어쩌고 하면서 SNS 이상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천방지축 헛소리하는 명태균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가만 안 놔두겠다. 뭐 하겠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위사실 이명 고소하라. 나는 무고죄로 대응해 줄게.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저런 정치 브로커가 이렇게 그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을 겁박하는 듯한 SNS를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예. 그죠. 예, 이거는 빨리 그 뭔가 거론된 분들은 이 논란을 좀 종식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 홍준표 시장도 이거 괜히 그거 왜 내렸는지 설명도 해야 돼요. 어? 아닌 말로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명태균 그 거강꾼의 겁박에 그 천하의 홍준표가 한 시간 만에 깨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왜 그 글은 내렸는지. 그리고 오늘 얘기는 좀 일반론이에요. 딱 거기에 이제 그 56만 명 당원 명부 요런 구체성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는 팩트 관계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빼고 또 이런 일반론에서는 명태균을 비판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 뭐 이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들 명태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필요한 발언만 하지 말고요. 그래야지 이 당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왜냐면은 저 이재명 대표 재판 받고 있는 거 보면서 약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냐면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 대선 때 네 곳의 방송에서 8일간 나는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받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이제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께서 이 국면에서 사실과 다르게 소명을 하면 나중에 대선 국면이 됐을 때 또 질문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언론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수 정치는 정말 정직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우를 똑같이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오늘도 저 홍 시장 저 글에 대해서 또 명태균이 또 바로 질렀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질렀는지. 예, 참
이게 언제까지 저 고육지책으로 나온 홍 시장님 메시지,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 이게 거의 그 조롱 수준이에요, 조롱. 아, 예? 아까 우리가 그 저 홍준표 시장 오늘 쓴 그 페북 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온 명태균의 저거 보세요. 고육지책으로 홍 시장이 메시지를 냈다.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 조롱이에요, 조롱. 참 그렇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해명과 또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